어제 갑자기 한국의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가 있고 그 사이에 딸이 있다. 그래서 그분으로 칭하면서 그분과 예를 들어서 딸을 지키고 싶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을 노소영 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헤어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스러웠던 것이요. 뭐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이나 높은 분들, 돈 많은 분들 중에 뭐 내연녀고 또 밖에서 나온 혼외자가 한둘이 아니죠. 근데 다 뭐 조용히 입적을 시키든가 뭐 조용히 돈으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또 이혼을 하고 살든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밝혀지는데 어제 최태원 회장이 느닷없는 뭐 A4용지 몇 장에 갑작스러운 발표, 즉 자기가 사랑하는 내연녀가 있다, 그리고 딸이 있다, 그렇게 밝히는 부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 법적으로 하지 않고 저렇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너무 그 여자분이나 그 여자의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에 솔직히 뭐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는 태도들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어떤 주요한 언론은 아예 이 문제를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보도하는 언론들도 이 비본질적인 부분만을 주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그 뭐 배임 횡령 탈세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한 4년인가 받았다가 2년 7개월을 살고 재계의 탄원과 여러 정치인 여야당의 탄원을 거쳐서 금년 8월 15일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되었는데요. 사실 현 정권도 최태원 회장을 사면시켜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무슨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무슨 이 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도 그러면서 이거 좀 사면시켜 줘야 안 되는 거냐고 참 작년 말부터 바람을 엄청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이 사면이 되면 SK가 활발하게 투자 사업을 한다. SK가 최 회장이 저래 돼 있으니까 결정을 못했어. 몇 조짜리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 회장만 나오면 SK그룹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애초에 돈 많은 대기업 사장이 탈세를 횡령 배임을 했으면 그런 액수만큼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면 감옥 살리는 것보다는 그거 낫다. 근데 기부라는 것이 그냥 다 하겠다고 발표해놓고는 뭐 이상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예 그냥 돈으로 이 세금을 내듯이 내게 하고 형을 감해주자. 1년에 얼마씩.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옳았다는 것이 최태원 회장의 행적에서 입증이 바로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석방되기 전까지는 뭐 성실한 이 교정 생활을 하고 있다.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뭐 부인도 만나고 애들 만나고 이렇게 하더니만, 그리고 뭐 회사의 투자나 뭐 이런저런 부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하더니만 갑자기 이걸 발표했습니다. 자,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혼을 유책, 바람을 피운 당사자가 본인인데 본인이 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겠습니까? 근데 부인은 꿋꿋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혼이 유책 인사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는 보통 법원에서 기각을 시킵니다. 이번에도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혼을 했을 때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럼 왜 재벌 회장이 조용히 법적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설득이 될 때까지 대화를 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발표하는 식으로 했을까요? 이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배경에 뭔가 말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뭐 한간에는 SK그룹이 그전에는 뭐 학생 아동복이나 각종 옷감을 만들던 그런 화학회사였죠. 그런데 SK그룹이 결정적으로 오늘날 거대 기업이 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죠. 유공을 인수해서 오늘날 SK오일의 원천이 되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 한국이동통신이라는 모바일 사업의 통신사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SK텔레콤으로 성장해 오면서
오늘날 그룹의 모체, 즉 오일 사업과 통신 사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한간에 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유공이 그 SK로 넘어간 것은 노태우 보안사령관,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씨를 후계자로 일찌감치 점 찍고 보안사령관을 시켜줬습니다. 보안사령관의 몫이 됐다. 또 더 나아가서 그 SK 회장이 당시 정부 재경부서를 찾아와서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도 좀 되고 있죠. 어쨌든 정부의 석유공사였던 석유를 파는 회사였던 유공이 SK 오일이 되면서 SK그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태우 대통령 당시 이동통신 허가를 SK그룹에 주면서 그것이 오늘날 SK텔레콤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언론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을 운영하는데 직간접으로 영향을 줬다고 알려진 만큼 재산 분할에서 50% 이상을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이 유공이나 그 다음에 지금 SK텔레콤을 SK그룹이 할 수 있도록 노태우 대통령이 그 사업권을 줬고, 또 지금 언론에서 말도 못하고 저도 말을 못하는 다른 또 직접적인 돈, 사업권을 줬다라는 것은 간접이지 않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다른 행태의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도움도 줬다고 한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지속적으로 이 최태원 회장 측이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오래 전부터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상태에 있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간에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요구들이 있어 왔고, 이런 문제들이 SK그룹의 앞으로 경영권에 크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최태원 회장이 이 해결을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떼주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폭탄 선언하듯이 문제를 터뜨려 버려 가지고 대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혼 절차가 도입되면서 본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상대가 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눌러버리려고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내막을 대충 알겠는데요. 그래도 대중에게 알려지는 부분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관, 그런 내부의 말 못할 사연이 오늘날 한국 최고 재벌의 A4 용지 뭐 서너 장에 자기 이 폭발이죠. 자폭으로 나온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완전 예전 관계에 입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SK그룹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기업을 키우고 고용을 많이 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의 주력 기업이 오나가 깜빵에 있었어. 한마디로 오너십이 흔들리니까 풀어줘야 된다고 하도 많은 고위관료와 정치인과 또 정경련과 같은 단체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특사로에 재벌 회장을 포함시켜 주어서 석방시켰지 않습니까? 나가자마자 넉 달 만에 자기 손으로 자기 기업의 오너십을 흔들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경영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폭발시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기당했네 이번에. 감옥에 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하지요. 밖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해가 그래서 뭐 석방 안 됐을 거 아닙니까? 4년 다 살았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는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모범수 활동을 한다 그러고 나올 때도 성경책 들고 나와놓고 나와서 넉 달 만에 잃어버리면 오늘날 지금 SK그룹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SK그룹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은 집안에 이제 부인과 남편 간에 엄청난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저 그룹이 뭐 앞으로 제대로 투자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전 국민을 상대로 SK그룹이 지금 사기를 친 겁니까?
그래서요, 미리 돈을 받고 풀어줘야 된다는 제 말입니다. 보석금으로 사기친 만큼 현금으로 국민을 위해서 내놓고, 그게 제 말이 옳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서울시 그 서소문에 있는 시청 별관에서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4일 뒤인 28일 엊그제 또 한 명이 연달아서 떨어져서 같은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2신을요. 그래서 나흘 간격으로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연달아 2신 자살한 일들이 굉장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일날 숨진 A씨는 10년 이상 재무과에 근무하다가 올해 7월 대기관리과로 발령을 받았는데 유족들은 인사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사고 원인이라고 했고요. 또 28일 숨진 이모씨는 올해 1월에 서울시청에 7급으로 들어갔는데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본급 업무를 담당해오다 최근 계약 업무로 보직 변경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다 죽은 부분은 이 일에 대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인사이동 문제라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A씨 자녀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가 오늘 자살했고 뒤에 다른 분이 자살했다고 어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면서 과도한 업무, 13살이나 어린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을 받아 힘들어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온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숨지는 그날도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야근과 폭언에 시달리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무실 비상계단에 투신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 언젠가 하면 그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이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어린 상사한테 야근을 하다가 폭언을 받고 이러면서 이 자살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아버지와 동료를 죽음에 몰아넣은 서울시청의 시스템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아버지가 자체적으로 남긴 증거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한 분도 유사한 일로 투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단순한 자살 자체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서울시청 자체의 시스템적인 문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면담이나 조사를 한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일이 되도록 높은 사람이 와서 사과한다든지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밖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시장님이 오셔서 어디 쓸데도 없는 이상한 표창 하나 던져주고 사건을 위해 노력한다나 등 그저 그런 인사치레만 하고 갔다. 아버지는 한평생 묵묵히 일하며 생전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던 분인데 부서 이동 후에 매일 술과 병원 신세를 지며 괴로워하신 것이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치료기로 가족 간의 오간 메시지 녹취한 것을 다 갖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이 몸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죽음이 결코 창피하거나 죄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서울시청이 만들어낸 타살임을 입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조사 중으로 할 말이 없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서울시에는 자살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할 게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이 두 사람 다 공교롭게 보면 재무과를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재무과라는 부분이 뭐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공무원의 일에 있어서 어린 상사들이 폭언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괴롭힐 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 비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 계약 담당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죠. 자, 박원순 시장은 사람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서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표방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 뜯어진 구두도 신고 나오고 강아지를 보듬었다가 동물원에도 보내고 지금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자기 시청의 직원들을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흘 만에 2명이 투신 자살을 하도록 다 주사를 안 당기고 떨어진 걸 보면요, 갑작스럽게 지속되는 고통에 한마디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나 끈을 다 놓았을 때 자살하게 됩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삶에 애착이 있으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은 누구나 받지만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이 행동에 옮길 때는 고통이 누적되고 가지고 그 고통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무에서 버릴 때 순식간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누적된 고통의 대가이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나 보직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요. 과거에 공무원 시스템으로 운영될 때는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지자체가 한마디로 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장애에 들어오면서 무리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비리와 연관된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요, 이 조사의 배경을 서울시에 맡겨서는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업무상으로 가전 학대라든지 비리 의혹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이 자살하게 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는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뭐 어째서 그랬다라고 양심선언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살에 이를 정도의 부분은 단순한 업무상의 트러블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거 뭐 상장 하나 뭐 죽고 난 뒤 던져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죽은 직원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상을 3일장을 지키고 앉아서 매일 좀 들러서 위로할 부분은 가져야 되고요,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시켜야죠. 13살이나 어린 상사가 얼마나 나이 드신 분한테 폭언을 했는지 그 부분을 규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남 앞에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맨날 떠들지 말고요, 서울시청의 공무원부터 좋은 세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